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밤사이 방역당국과 교인들이 10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역학조사관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사랑제일교회의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강한 저항에 막혀 오늘 새벽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사람만 676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기도원에서는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앞서 감염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함께 밤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4명, 천안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북 칠곡에서도 20대 여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서울시가 내린 것으로 이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가 경찰에 고발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다음 달부터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에 이은 존슨앤드존슨의 임상시험 가세로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라 정부와의 갈등 속에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방역당국과 교인들이 대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과 신도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방역당국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새벽 3시 30분쯤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이 교회와 관련해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교인 명단을 파악해서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교회 측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랑제일교회로 연결되는 골목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이곳에 출입저지선을 설치해놓고 역학조사를 나온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교회로 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일부 역학조사관들과 경찰관들이 저지선을 뚫고 교회 쪽으로 향했지만 20여 명의 신도들은 밤새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계속해서 골목길을 막았습니다. 현재 골목 위쪽에는 34명의 경찰들이 교회 신도들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북제일교회를 처음 찾은 것은 어제 오전이었죠? 네, 경찰과 방역당국이 교회를 찾은 건 어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오후 5시쯤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는 교회 신도들에게 막혀 골목길조차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저녁 8시쯤이 돼서야 교회 앞까지 다가갈 수 있었지만 교회 건물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교회 건물 가까이에서 변호사와 부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교인들의 명단을 2차례 제출하기는 했는데 방역당국은 그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진짜 교인 명단을 찾기 위해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76명으로 매일 크게 늘고 있어 신도들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서 교회 측이 2차례 교인 명단을 제출했는데 방역당국은 이 명단 자체가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섞여 있고 900명이라는 신도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9일 장희 19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문자 메시지엔 교인의 수가 4천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교회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교회 진입을 막았습니까? 네, 교회 측은 방역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아예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측은 어제 신문 광고에 실은 입장문을 통해서 방역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교인 명단 제출과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오늘 새벽 4시쯤 서울시 관계자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역학조사를 마친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역학조사의 경우 법에 따라 별도의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양측의 대치가 풀리지 않는 이상 강제력을 가진 새로운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한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기도원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함께 밤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확진됐고 1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직장과 거주지 등 150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어제 저녁 강남 생수기도원에서 14, 15일 밤샘 예배를 한 시민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22명,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16일 확진된 부천시 191번 환자도 있었습니다. 참석자 격리와 검사가 진행됐고 성남 7명 외에 시흥시 60대 1명 등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남 생수기도원 집단 발병은 어제 낮까지 공식 확인된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사례 13건 외에 새로운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과 관련된 150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어 N차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확진자를 찾으면 그 다음에 그 확진자들이 종사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하나하나 또 끊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남양주 70대 A씨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성북구 확진자가 12, 13일 도우미로 일한 구리시 장례식장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19일에야 검사를 받아 어제 오전 확진됐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76명. 하지만 서울에서 7명, 경기 10명 등이 어제 오후까지 추가돼 오늘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교회가 코로나19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와 함께 해온 일부 개신교 목사들 역시 확진자가 나온 광화문 집회 이후에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전광훈 목사는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전 목사와 가깝게 활동해온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라. 이거는 엄연한 종교 탄압이고 성경에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천국인데. 이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선 코로나를 수입해왔다고 했습니다. 우한캐는 뒤로 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감염자 생기면 모두가 다 문재인이한테 구산 청구하세요. 경기도의 한 목사는 코로나로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온 교회들 난리야 지금. 여기가 핍박이야 핍박. 우리도 하루아침에 자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달엔 코로나 때문에 살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참 시끄러움. 몇 번 기침해보면 저까지 쫙 소리를 못하고. 세상 사는 게 편하네. 세상 사는 게. 지난 3월 이런 발언을 한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배 현장 이걸 막는다는 건 하나님과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도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화약고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군부대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4명이 확진됐다고 어제 오후 밝혔습니다. 이로써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대전 지역 확진자는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천안에서도 1명이 추가되면서 충남에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2명이 됐는데요. 경북 7곳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여성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 6명은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6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는 60명이 됐습니다. 이 중 42명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9개 시도에 퍼져 있고 70%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이제부터 전파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광복절에 만약에 접촉을 통해서 확진이 이루어졌다면,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오늘 경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이런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네,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검사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인 수가 많아서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불립니다. 금난교회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지난 17일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등록 교인이 14만 명에 달하는 금난교회는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다음에 금난교회에서 열린 12일 저녁 기도와 13, 14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14일 새벽 기도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일 새벽 예배 참석자 174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요. 어제 1명은 양성, 그리고 나머지 17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강원도의 육군 부대에서도 장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강원도 양양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 이병은 10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 머물렀는데요.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대 내에서 격리 중이고요.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이송 조치될 예정입니다. 군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도에 들어온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A씨는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접촉한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직접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는 정확한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방역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관계자 3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군요. 네, 최근 한국에 입국한 장병 2명과 미국 국방부 계약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3명은 지난 8일과 11일, 13일에 각각 미국에서 출발한 민항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직후 격리돼 다른 장병이나 지역 주민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정아람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쓰나미급의 충격을 경고하면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서울시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집회라도 열면 불법이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지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면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30일까지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감염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료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도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유럽 얘긴데요. 최근 몇 달 만에 하루 확진자 최고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전국 봉쇄령이 해제되고 가장 많은 4,7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프랑스는 현지 시간 20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71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봉쇄령을 해제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하루 전에는 3,7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바이러스 경계 등급을 기존의 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인 적색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24시간 동안 1,7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e've been here since Thursday. And we felt safe, so there was nothing special. Everything was professional in the hotels, and we felt safe for sure. 영국도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9일 6주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영국은 이후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번 주에 1일 확진자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최근 확진자 급증은 여름 휴가철 국경을 넘는 왕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일본은 이틀 연속으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파악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오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이 있는데요.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모두 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은 거의 180곳에서 진행됩니다. 18살이 넘은 건강한 남녀 6만 명이 참여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감염률이 높은 다른 나라도 시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이틀 전 존슨앤존슨의 자국 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상시험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미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나란히 3상 시험에 들어간 모더나와 파이자는 참가자가 각각 3만 명으로 이번 시험의 절반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의 가세로 백신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160개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개가량이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내년 초 긴급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WHO 고위 간부가 경고했습니다. The end of the pandemic will be the day when every one of us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and have been learning how to behave with the virus. WHO 국장은 또 가을부터 시작되는 독감 시즌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협회 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예정했던 파업을 그대로 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파업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파업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은 레지던트 3년차, 23일은 1, 2년차 순으로 잇따라 무기한 파업을 벌입니다. 대학병원 임상 강사인 전임의들은 24일부터 단체 행동을 시작하고 26일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전임의들 역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결국 당초보다 파업 규모가 커진 가운데 파업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파업 원인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훈계조로 이야기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이 있는 협의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파업까지 겹치면서 진료와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번개로 20여 건이 넘게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코로나에, 기록적인 폭염에 꺼지지 않는 산불과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피해 면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지 시간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와 북부 산지 곳곳에 벼락이 11,000여 건이 떨어져 산불 36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형 산불은 24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캘리스토가 세인트 헬레나 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6분의 5 이상이 13만 1,000에이커, 53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산불은 번져서 인구 10만 도시 베커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 105채 이상을 태웠고 이 밖에도 3만 500여 동 건물도 위험합니다. 실리콘밸리 동쪽에서 발생한 산불도 13만 7,475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남서쪽에서 시작된 산불은 빅베이신 레드우드 주립공원 등 4만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현재까지 대형 산불들이 태운 면적은 35만 에이커, 1,41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전체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 이상입니다. 대피 주민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산불은 벼락에서 떨어진 불씨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폭염 속에서 바람을 타고 번져서 새로운 산불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 병설 유치원 교사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주시 명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치원을 어제 개학했고 교사는 이틀 전부터 출근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330여 명과 교직원들은 오늘부터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는 2주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방역 소독이 이뤄집니다. 원주 지역의 나머지 유치원과 초, 중, 고교들도 오늘 하루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은 단지 비용 이슈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을, 미국은 50% 인상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퍼 차관보가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토론회 등 선거운동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김부겸 후보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미루자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전당대회 일정과 형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25%를 호남 지역 인사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데 이어서 호남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김현준 현 국세청장의 임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증시 폭락으로 나온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금지 시효가 다음 달 중순까지고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해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 그리고 백화점 식품관, 전통시장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 편의성 그리고 포인트 환급으로 인한 가격 혜택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9년간의 소송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일하는 중에 주어지는 10여 분간의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2분 북한 황해남도 해주 남동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로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9일 중앙대학교 수강 신청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는 고려대학교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강 신청 서버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대학은 모두 수강 신청 날짜를 연기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진을 찍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배우들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데요. 서성종 씨에 이어서 함께 연극에 출연하는 허동원 씨 그리고 김원혜 씨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 등을 한 다른 연예인들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좌석 간 거리 두기를 더 확대했습니다. 2인 좌석을 1인석으로 조정한 CGV에 이어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는 70% 수준이던 좌석 가용률을 50%로 줄였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이어서 예술의 전당도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공연장과 전시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좌 프로그램도 중단이 됐습니다. 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늘 부산에 옵니다. 한국 방문은 2년 만입니다. 내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리면 오늘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장 광고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도 시작이 됩니다.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부산시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조기 폐장 결정이 났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예보되면서 이들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되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가 그치는 상태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나 밤에 비가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서해 5도에 5에서 40mm입니다. 하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무더위 속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 낮겠고 광주 34도, 대구 3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집회에 다녀간 뒤에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는데 방역 당국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받습니까?
호언장담했던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광복절 집회가 끝난 뒤 찜질방에서 잤다고 방송하기도 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주 씨는 방송에서 각종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보건소 가면 사랑제일교회 무조건 양성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지 마시고. 검사를 거부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 고발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로 문자를 주시면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 왔다 그러면 됩니다. 1인 시위하는 것 같이 하면 됩니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도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중에도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괜찮아요. 예,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김밥이 참치김밥이네. 참치김밥. 병원에서 그것도 옆방에 있는 사람이 항의했대. 옆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방송하는 지가 뭔데 항의를 해? 지가 뭔데? 또 다른 유튜브 공간에선 확진자 수 조작설과 같은 유언 비어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울산시 중구에 있는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층 주민 1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 부근에서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보닛에서 연기와 불꽃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학교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지름 2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 한 대는 바퀴가 빠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구청은 우수관 틈이 벌어져 흙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땅 꺼짐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2년 전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서 복구한 도로와 인접한 곳이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대홍수로 민심은 악화되고 있고 강경한 외교를 고집하면서 홍콩과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유럽 등지에서도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과 충칭시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당나라 때 건립된 71m 높이의 러산대불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산샤댐은 건설된 이후 최대 물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시진핑 주석은 6월 홍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今天是专程来看望大家，我要向全国奋战在抗洪抢险救灾一线的同志们致以诚挚的问候。 최근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린 것도 민심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식자재 부족과 물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의 한마디에 식당들은 손님의 체중을 측정한 뒤 주문을 받거나 음식이 남으면 서빙을 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갖가지 방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我们要合理适量的引导点餐，并且餐后呢要引导顾客进行打包服务，将真正的舌尖上的节约成为一种生活习惯。 대국 굴기를 앞세운 시진핑 주석의 강경 외교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에서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 충돌로 인도 국민들의 반중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강경 외교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주석이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요. 음식 낭비를 막자는 이례적인 특명까지 내렸습니다. 민심 네네. 수습에 나섰는데 그만큼 민심 위반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코로나19 발병 시기에도 중앙에서만 명령을 하고 현장에 안 갔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소위 팬데믹이 나오면서 조금 그게 가라앉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의 아주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중국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직접 챙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제고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외교 상황도 현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국 굴기와 중국몽을 강조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공산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반발이 네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형태로는 워낙 시 주석의 권력이 표면적으로 강경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네. 다만 지금 사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거의 3년을 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내부도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이렇게 미국과 맞서고 있으면서 소위 국제무역체제를 자기네들이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국내에서도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부닥치다 보니까 모든 불이익을 중국이 덮어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북대하라는 회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설로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상당한 시진핑 노선에 대한 의견의 분기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향후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계속 강대강 대결로 가서 이 중국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매우 안 좋고요. 무엇보다도 시 주석이 강조한 게 2개의 100년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 100년이 바로 내년 공산당 창당 100년이고 20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100년 이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일단 내년 100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들은 결국은 경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민심을 추스리면서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이게 지금 이제 시 주석의 가장 큰 당면 과제고 이 문제가 시 주석이 혼자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상당한 내부적 곤경에 처할 그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던 차이샤 전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흔들리는 민심과 당 내부의 반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커지고 있는 반중 정서까지 안팎으로 위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어지고 있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직접 돈을 내고 산 상품이라면서 소개를 했는데 실은 광고였다는 뒷광고에 대한 것이죠. 먹고 입고 바르고 하는 제품들뿐만 아니라 병원 수술에 대해서도 이 뒷광고가 있는데 어환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 수술 과정과 후기를 담은 10분짜리 영상 2건. 한 유명 안과가 유튜버에 전달한 광고 계약 조건입니다. 조건대로 하면 시력 교정술 검사와 수술은 무료로 해주고 제작비까지 따로 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10,000명 정도만 넘어도 이런 메일 수도 없이 들어와요. 5만 정도만 돼도 200만 원 이상의 제안을 받아요. 몇십만, 100만 넘는 유튜버들은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아예 병원 이름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료법과 관련해 도와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의료법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른 병원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정보를 정해주거나 유도한 경우 의료 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 경험담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안서나 광고 수락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어떠한 콘텐츠로 짜달라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전형적인 의료 광고고요. 최근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는 라식 수술 뒷광고를 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담당자분의 요청을 받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라는 제목과 썸네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제안하는 병원과 대행사 측에 물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거나 의료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사안인데 혹시 네, 그걸 인지하게 돼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는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인지를 하게 되셨다는 맞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진행할 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법률 검토 중이고요. 불법 소지가 크지만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런 뒷광고에서요, 광고주들은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발언은 물론이고 표정 하나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달에 1인 미디어 광고 지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시 세세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정확히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내돈내산 후기인 줄로만 믿었던 구독자들은 뒷광고 논란 이후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추천해 주시는 것처럼 했지만 그 결국에는 그게 광고였으니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인 한 유튜버는 광고주가 멘트뿐 아니라 표정까지 개입한다고 말합니다. 완전 세세하게 이런 발언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든지 대본에서 한 번 받았던 것도 영상 편집본 보시더니 거기서 이거 너무 좀 표정을 밝게 해주세요 라든지 내돈내산이란 말이 무색한 겁니다. 이번에 내돈내산 영상 찍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광고주 측한테 약간 태클을 걸었을 때 사람까지 다 했는데 엎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광고 같지 않을수록 광고비는 올라갑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활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 편으로 메인 100만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뒷광고의 다른 축인 광고주 역시 소비자 기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은 지금 현재로선 가이드라인 나온 것만 보면은 조금은 낮은 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광고주가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이거 명확하게 공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인 미디어 광고 지침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유튜브뿐 아니라 틱톡 등 실시간 방송 플랫폼에도 세세한 뒷광고 방지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검사받자면서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는가 하면 전화 상담을 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포천보건소 직원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를 방문 검사하러 왔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내가 접촉자이면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접촉자다. 이 동네 사람들 다 검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아내인 고모 씨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직원들을 껴안고 같이 검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본인 차량 뒷좌석에 침을 뱉고 직원들에게 같이 탈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난동에 인근 파출소 경찰들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얗게 입고 뭐 신발도 하얗게 신고 뭐 와갖고서는 왔다 갔다 하더니 이들은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검사하러 갔던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부부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이러니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없는 코로나 만들어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확진자버려. 보건당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가 너무 이제 쿡쿡 쑤셔서 이제 한번 병원에 갔더니 통증은 있는데 그냥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들었던 그런 욕설이라든지 그런 모욕적인 말들이 떠오르니까. 하지만 전화를 끊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등 폭언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없는 상태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쳤다가 붙잡힌 사람은 신촌의 한 교회에서 돈을 훔쳐서 물건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양주의 한 확진자는 보건소를 믿을 수 없다면서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황 씨는 단순히 커피숍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촌의 한 교회 주차 안내소입니다.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데요. 황 씨는 19일 이곳에서 돈과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돈을 훔친 뒤 편의점에 들러 칫솔과 치약을 구입했습니다. 경찰에선 미국 대사관으로 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려 했다는 황당한 진술도 했습니다. 또 18일 경찰 4명이 출동해 원불교 원남교당 일대를 수색한 시간이 오후 8시. 황 씨는 이들의 눈을 피해 2시간을 더 숨어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황 씨의 탈출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만 50여 명. 경찰은 10명 넘게 동원됐고 황 씨가 이용한 커피숍 등은 방역 작업으로 하루를 날렸습니다. 다른 일반인 분들한테는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은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김모 씨가 보건소를 믿을 수 없다며 잠적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아갔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진자들의 탈출과 잠적에 경찰과 방역당국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JTBC 조소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요한 연결고리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감염이 학교 안으로 이어지는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수능 시험을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윤근 서울 양정고 고3 진학 홍보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학생들의 건강이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죠. 양정고등학교도 네.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 개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연기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동안 이렇게 1학기 때도 보면 이제 등교일이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주일 이렇게 한 4, 5일씩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한 적이 없고 거의 이제 닥쳐서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연기에 대한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육부나 이런 당국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비 동작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뭐 대학 입시 일정도 그렇고요.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개학을 미루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학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미루게 되는데 네. 1학기보다는 혼선은 좀 적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고3 같은 경우에는 또 고3은 또 특별하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네.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학기보다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수업에 대한 부담,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1학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 되겠지만 네.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해왔잖아요. 네네. 대면 수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가능합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학교에 뭐 확진자가 생기거나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불가피한 거고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면 수업을 아이들에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학교 전면적으로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학교에서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1, 2, 3학년이 1학기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9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되잖아요. 9월 23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네, 시작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단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8월 달이 되면 네. 학생들은 이제 진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정리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어느 대학을 써야 되는지 상담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통 그게 4주 동안 이루어져 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늦어지면서 방학도 늦어지고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서류 준비와 상담, 생활기록부 정리, 교과 세특도 적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내신 관리나 수행 평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신 관리는 이제 수행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학년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끝났고 성적 처리 단계가 있고요. 9월 초가 되면 이제 생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거 시기적으로 좀 바쁘긴 하지만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상담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수능 일정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겼는데 만약에 수능 시험 일정이 뭐 좀 늦춰진다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시행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수능 연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년 전에 그 지진 때하고는 또 좀 달라서 네. 지진 때도 수능 연기는 수능 보기 하루 전날 저녁에 연기 발표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수능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년 연기를 한다면 일주일 연기를 한다고 될 부분이냐, 한 달 연기를 해야 되냐, 2달 연기를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고2하고 고3을 동시에 뭐 내년에 같이 시험을 볼 것이냐. 네. 이런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이제 교육부에서 준비를 한다면 확진자들의 수험생 확진자들은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며 28명씩 보던 한 개 교실이 15명씩 보게 되면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감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지금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고 대학 입시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있긴 한데 학생들은 원래 이제 항상 매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수험생들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정이 좀 이제 미뤄지고 불확실해지고 네. 이런 것들에 동요되지 말고 학교에서도 공부할 곳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도 안 되고 학원들도 지금 아마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 주어진 집에서 늘어지지 말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돼서
다시 또 이제 한 자릿수대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녀를 믿고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윤근 서울 양정고 고3 진학 홍보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 일대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역 안에 있는 이 카페는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벌써 4달째입니다. 집회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영업하는 만큼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항상 여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집회들이 계속됐었고 개인적으로도 좀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좀 위험스러운 기분도 있고. 주말에도 영업을 했던 편의점 점주는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말합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지난 15일 집회 당일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혹시 뉴스 시간에 나 편의점 왔다 갔다 그 소리가 제일 걱정돼요. 출근하면 맨날 닦아요, 여기. 점심시간 광화문역 근처의 설렁탕집이 텅 비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그릇을 팔았습니다. 매출은 13만 1,000원, 작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달 1,500만 원 적자를 봤는데 이번 집회로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4월 15일 날 광복절 그 집회로 인해 가지고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됐다. 현재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장위동 상권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이후 더 침체됐습니다. 한 식당은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사람은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를 붙였습니다. 한 상인에게 교회 얘기를 꺼내자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정가원 목사님이 이거보다 다 이거 책임져야 된다니까 지금 상당 안 울려고 있어요. 안 울려? 상인들은 하루하루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한 거의 3분의 1 수준. 근데 저희 계속 장난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폐쇄의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이상기후, 또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이죠.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각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자는 건데요. 또 다른 차원의 대응도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실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건 최근에 겪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 때문에 더 확산되고 있는 국내 움직임인데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개인들은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플라스틱, 비닐 이런 쓰레기들을 되도록이면 적게 나오게 해보자는 겁니다. 쓰레기를 덜 버리고 잘 버려야 하는 지구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식을 포장해 올 때 식당에 직접 그릇을 가져가는 것 등으로 실천한 사진들을 SNS에 올리고요. 쓰레기를 줄일 생활 속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들을 향해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상점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세제나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빈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도록 한 곳인데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은 채식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이 움직임은 지구온난화와도 관련이 있고요. 코로나와도 또 관련이 있는데요.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이상기후를 만드는 한 원인이 됐고 또 코로나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을 만든 시작점으로 지목도 됐으니 과도한 육식 문화를 바꿔보자는 생각들입니다. 아예 채식으로 돌아서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도 이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비건 전용 코너를 만든다든가 고기를 대체한 원료를 쓴 식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비단 식품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는 화장품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우리 미래를 그래도 챙겨보자는 실천들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들어온 새 소식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전 수석 전략가가 체포가 됐는데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한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 대표 공약과 관련해서 모금을 하다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긋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0일 뉴욕 남부지검이 배넌 등 3명을 온라인 모금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넌 등은 지난 2018년 12월 모금 사이트에 우리는 장벽을 세운다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기부자들로부터 총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7억 원을 모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넌이 이 중에 수십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와 상대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배넌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 최고 경영자를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 다른 참모들과의 충돌 때문에 2017년 8월에 퇴출됐습니다. 네, 앞서서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병설 유치원 교사 확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원장도 있습니다. 인천 송도동에 있는 학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오늘 아침 송도동 주민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송도동 맨하탄 음악학원장으로서 연수구 67번 확진자인 음악학원 강사와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강사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열매 맺는 교회 확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음악학원 원생과 관계자 등 81명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이 중 47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도 부산 지역 위흥시설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명령 위반 업소가 있다는 75건의 신고를 점검한 결과 12개 시설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시설은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 주점 1곳, PC방 2곳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0시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중앙선데이와 글로벌 공유 플랫폼 기업 로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 IT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어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로엠은 내 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 정보를 통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인증과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인증 플랫폼 패시키를 소개했습니다. 로엠은 외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내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 5에서 40mm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 낮겠고 광주 34도, 대구 3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밤사이 방역당국과 교인들이 10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역학조사관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사랑제일교회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강한 저항에 막혀 오늘 새벽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까지 공식 집계된 사람만 676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돼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성남의 한 기도원에서도 관련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로 지금까지 10명 넘게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4명, 천안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북 칠곡에서도 20대 여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데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